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음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야기, 하울링,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그런 데서 이제 마이크 체크한답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처음에 하는 장면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장면이 있죠. 삑 하는 거. 이렇게. 하울링이라는 게 이제 뜨는 장면을 일부러라도 이제 넣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음향 엔지니어를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에 이제 일단 이제 피드백 특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울링이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하는 부분. 그 하울링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그 늑대가 우는 소리죠. 개가 우는 소리도 이제 하울링이라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는 그 독특한 소리를 이제 하울링이라고 말하는데, 이 피드백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울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전자공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하나의 그 좋은 의미에서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증폭이라는 것이 출력을 다시 이제 입력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양을 더 키우는, 그래서 피드백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음향 시스템에서 말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니까,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이 막 귀도 아프고 때로는 스피커를 망가뜨릴 경우도 있고, 어쨌건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사고를 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피드백이니까. 아무리 믹스를 잘하고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한번 이제 삑 하는 그 피드백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은 또 은근히 그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출력이 다시 입력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거의 동일한 시간에 출력으로 나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돼서 그게 이제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 소리보다 볼륨이 더 커질 때부터 급격하게 루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진처럼 출력이 나간 게 다시 입력이 되면서 그게 또 양이 커지니까 한 번 증폭되고 또 한 번 들어가서 또 증폭되니까 소리가 벼랑간에 삑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주파수 대역 때도 어떤 대역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전체 대역에서 저음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중음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고음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실제 그 피드백이 일어나는 현상과도 직결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이제 특정한 주파수의 대역에 소리를 더 많이 반사해서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돼서, 그러니까 원래 출력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돼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돼서 그게 다시 마이크로 들어왔는데 다른 소리들보다 좀 더 크니까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발진 현상이 벌어지는 가능성이 일단 가장 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주파수라는 것이 현장에 따라서 마이크의 위치나 스피커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울링이 난다는 얘기, 피드백이 난다는 얘기는 어쨌건 출력과 입력 간의 그 관계에서 출력으로 나간 것이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입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크다라는 것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일단 우선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면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라면 당연히 하는 방법들,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자꾸 어떤 대역들을 잘라내고, 아니면 이제 채널에 있는 EQ,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벌어지는 그 출력이 나온 것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력돼서 삑 하는 그 채널의 EQ에서 자꾸 뭔가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 잘라내는 방법이 그게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대역을 이렇게 노치 필터처럼 쭉 잘라내면은 피드백이 안 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이미 잘라낸 거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피드백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 엔지니어를 제일 곤란하게 하는 1번
범인인 피드백을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은 좋지만 그게 잘못하면 이제 뭐 맛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이 맛없는 부분만 내놓는 요리처럼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제거하는 것은 뭐 하나의 방법일지는 몰라도 그게 궁극적인 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번. 자, 스피커의 출력이 마이크로 입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려면은 어디까지나 마이크의 위치가 스피커의 위치의 앞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스피커의 지향각 가운데 마이크가 들어오게 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드백이 안 나는 스피커 시스템이라는 것은 애초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제 라인 어레이라든지 해서 이제 실제 마이크의 위치와 전체 음압에 그 직결되는 어떤 스피커 간의 관계들이 실제 많은 스피커 중에서 어떤 몇 개였을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까웠을 때는 그 대역의 양과 전체의 음압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컬럼형이라고 말하는 그 라인 어레이에서는 피드백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건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의 출력 그 소리가 나가는 지향각 범위 안에 이제 마이크가 위치되지 않게 하는 게 1번이에요. 물론 뭐 대부분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해도 피드백이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출력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의 게인을 너무 많이 키워놨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마이크의 위치가, 그러니까 마이크의 지향성과 스피커의 지향성이 안 만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다른 쪽으로 스피커의 소리가 나가는 방향이 이쪽이면은 마이크의 입력 방향이 이쪽에서 흡음을 하게, 그게 1번이고, 2번은 마이크를 이제 그 음원에 최대한 근접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근접해서 해놓으면은 우리가 개인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키울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기타 앰프에다가 마이크를 꼽았든지 아니면 뭐 싱어라든지 뭐 설교자라든지, 그러면 마이크의 위치와 음원의 위치를 가능한 최대한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해놓으면은 그만큼 더 우리가 불필요하게 개인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개인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당연히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스피커의 경우도 똑같아요.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서 이제 뭐 싱어라든지 연주자라든지 아니면 뭐 설교자라든지 강연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모니터를 해보고 싶은데 그 모니터 스피커를 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 놓는 경우, 그리고 소리를 막 키우는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피커의 위치를 가깝게 해놓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소리가 증폭돼서 모니터가 되게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이제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의 지향성이 단일 지향성에 이렇게 그 범위 가운데 모니터 스피커가 놓이는데 이게 덜 영향을 받게끔, 그러니까 하이퍼 지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좌 옆에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놓으면은 피드백이 줄 수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모니터 스피커의 극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방향이 반대쪽부터 시작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니터가 싱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면 극성을 반대로 해놓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소리를 더 키울 수 있거나 피드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스피커를 놓을지, 어디에다 마이크를 놓을지, 그래서 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게 약간 멀리 해놓는 게 일단은 1번인 거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또 피드백이 뜬다.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개인 설정에서 올바르게 안 했을 경우가 있어요. 개인에서 너무 적게 개인을 해놓고 이제 앰프에서 많이 키웠거나 아니면 개인을 너무 많이 키웠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제어가 완벽하게 되려면은 적절하게 개인 셋업을 해야 돼요. 즉 앰프의 인풋 세팅과
믹서의 개인 세팅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들은 일단 꺼놓는 거예요. 그걸 게이트를 써서 아예 뮤트되게 하는 방법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입력들이 적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이 세 가지 방법이 일단은 우리가 뭐 이퀄라이저에서 뭔가를 정리를 하거나 채널 EQ에서 잡는 거 이전에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렇게 어쿠스틱에서의 피드백 말고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믹서 채널에서 억스로 어디에다 어느 부분에다 신호를 보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억스 1번에다가 리버브를 걸어놓고 얘를 이제 리버브에다 보낸 다음에 리버브의 리턴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리턴 받은 채널에서 억스 1번을 내보내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루프가 만들어지고 그게 피드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쿠스틱이나 뭐 마이크 스피커를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내부에서 삑 이렇게 루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억스를 우리가 이제 에펙터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 리버브 리턴이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소리가 나갔던 것이 다시 믹서로 들어오는 채널에서 그 내보낸 채널의 출력은 이제 보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건 그 피드백이 나오지 않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피드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쪽에 이제 그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한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음향 시스템 핸드북에도 20 몇 년 그 전부터 이제 써왔던 방법이 일단 다 사운드 시스템을 셋업을 해놓고 마이킹까지 다 꺼내놓은 다음에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 쪽에 가장 근접해 놓을 수 있는 마이크 그러니까 싱어 마이크 같은 거 제일 가운데 있는 그걸 조금 더 빼놔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우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의 피드백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 말고. 그럴 경우에 조금 더 피드백이 뜰 수 있게끔 약간의 지향성이 겹칠 수 있는 만큼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마이크 채널에 게인을 키우든지 볼륨 페이드를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마스터를 키워도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대역에서 먼저 이제 그 피드백이 뜨겠죠. 아니면 뭐 삑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뜨면 그 부분을 요즘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도 있는 아날라이저 리얼타임 아날라이저에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관객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큰 소리 내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그 들리는 부분 비슷한 대역을 뭐 이거를 뭐 암기를 해서 하시면은 더 수월할 텐데 뭐 굳이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시지는 마시고 우리한테는 지금 스마트폰이 있고 앱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대역대만 삑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가서 그 부분 그 인근의 대역대를 먼지를 한번 조금 더 올려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들렸던 그 피치랑 같은 소리라면은 거기니까 그것을 이제 게인을 키우면서 조금씩 내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피드백으로 나오는 주파수가 이거 제어된 다음에 그 다음 거 나오고 뭐 그 다음 거 나올 거니까 3-4개 정도 정리되는 부분만큼만 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3-4개가 나올 만큼에서 제어를 해놨다면은 더 이상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마이크를 이제 다시 원래 위치대로 뒤로 좀 보내면은 훨씬 피드백이 덜 나올 거예요. 일단 그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채널 EQ에서는 피드백을 제어하지 마시고 메인 EQ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적으로 피드백을 제어해주는 기기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건 뭐냐면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일단 피드백처럼 그런 루프가 나오면은 그거를 미리 인지해서 그 주파수 대역을 기억하고 있다가 피드백이 나오는 만큼 이게 컴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볼륨을 내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적절한 개인 작업과 출력의 정확한 음압을 우리가 볼륨, 앰프 볼륨에서 제어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어 방법을 무조건 그냥 이퀄라이저에서 막 자르지 마시고 또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뭐 채널의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그렇게 많이 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게인 셋업과 그 다음에 톤 프로세싱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뭐 컴프레서라든지 게이트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해당 입력을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피드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줄어요. 그럴 기회들이 적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인식하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 제가 뭐 이퀄라이저를 놓고 마이크를 놓고 여러 가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있다면 실제 이제 그 애널라이즈에서 뭐 돌아가면서 피드백 들리면은 약간 내리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한번 시범을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32 같은 믹서 써서 내부에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일단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준입니다. 바이.